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제 새만금에 조금 다녀왔습니다. 새만금의 분위기, 그리고 잼버리 대회 이후로 파행 이후로 새만금 분위기가 혹시나 다운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현장에 가본 결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군산 같은 경우는 더욱더 기대 심리가 부풀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시적인 어떤 충격은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번 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좀 실망해서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는데요. 의외로 이번 기회에 좋은 필지, 좋은 입지에 있는 토지를 구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의 기회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산도 78% 정도 삭감할 정도로 이 SOC 부분들이 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감도 있긴 하겠지만 올 12월까지 최종 조율을 해서 최종안이 나오니까요. 일부 좀 기대를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정권에서는 새만금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는 믿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민간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정부 지출을 세금을 조금 줄여가면서 민간 투자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라든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새만금에 찾아오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정책 목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대거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미국의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전 세계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새만금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새만금이 진짜로 30여 년 만에 인고 끝에 정말로 좋은 기회를 이제야 잡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배후에는 군산이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느낀 새만금에 대한 현지 분위기는요, 상당히 지금 더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 투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더욱더 군산에는 더욱더 큰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변화와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감지될 뿐만 아니라 좋은 위치에 있는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을 점점점 올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은 기회의 땅입니다. 큰 틀에서,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간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항상 어떻습니까? 주춤도 있긴 하겠지만 큰 어떤 틀 속에서는 약간의 미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첨단 산업의 전략 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자, 30여 년의 인고 끝에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게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2차전지 기업들이 대거 몰려가는 가운데 새만금에 대한 개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어떻습니까?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죠. 새만금 개발 청도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SOC, 그리고 인프라 속에서 지금 공항, 항만, 철도에 대한 계획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개발에 대한 속도감도 높였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을 받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민간 투자 기업들을 더욱더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가 정말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인 새만금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에서 시작해서 가력도, 그리고 신시도, 야미도, 비흥도를 연결하는 33.9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는 서울시의 면적의 3분의 2에 이르는 방대한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국토가 만들어졌다. 이 3분의 2에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최장으로 새만금의 사업을 응축해 주는 기록이자 기네스북도 인정한 대역사이다. 더욱이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막았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대한민국의 저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에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새만금 신앙말, 모든 물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바닷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를 막아서 만드는 이 방조제이기 때문에 수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들어오는 지역에 수심이 깊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난 큰 배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조제를 끼고 항만이 더욱더 확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새만금의 개발의 향망에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의 항만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새만금은 1권역에서 4권역과 그리고 농생명권역으로 나뉘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1권역은 산업연구용지 등으로 2권역과 3권역은 복합개발용지, 그리고 관광내주용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4권역은 배후도시용지입니다.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권역은 바로 농생명 권역으로 전체 개발 면적의 32.4%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농지 비율도 점점점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들을 더욱더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농생명 권역을 조금 줄여서 어떻습니까? 산업단지를 조금 더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매립되어진 부분들이 좀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매립되어진 부분을 어떻습니까? 조금 산업용지로 변환을 해서 어떻게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다라는 거. 자, 1권역에서 4권역 중에 1권역은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곳으로 몰리면서 새만금에 대한 가치가 드디어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2차전지 이 부분은요, 그냥 단순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가가 성장했듯이 지금 2차전지는 제2의 반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2차전지를 품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발전 속도는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특화단지까지 지정이 된 새만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새만금 국가산단은 총 9개 공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1, 2 공구는 완료되었고 5, 6 공구는 내년 초쯤 마무리되는 가운데 4개 공구의 분양률은 MOU 기준 72.4%라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면서 남은 공구에 매립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마디로 내어줄 땅이 부족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9에서 909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1209 그리고 5609, 이 4개 공구는 이미 거의 매립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분양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공구는 아직 바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분양도 완판되었고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더욱더 속도감이 지금 생겼고요. 그러므로 해서 당연히 땅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나머지 있는 땅을 매립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매립되어진 땅을 어떻습니까? 산업용지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새만금 개발청의 입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줄인 부분도 있지만 들으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제가 보기에는 농생명용지를 일부 산업용지로 전환해서 들으려고 하는 기업들을 어떻습니까? 더욱더 많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의 농생명용지를 일부 전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결국에는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지자체든 간에 기업들이 많이 몰려가는 데는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경제적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바로 군산이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더욱더 가속되는 분위기죠. 이 같은 현상은 더욱더 심화, 행복한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인데, 30여 년간 새만금 앞에 붙어진 수식어인 미래의 땅이 이제야 비로소 실현, 이제는 바로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한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야 빛을 보게 되는 새만금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제 왜 새만금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 새만금에 여러분들 투자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 가치가 상당히 좋아질 거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바로 새만금 토지 가격,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 전라북도 연구원은요, 그 특화단지 지정으로 해서 8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와 대단하죠. 2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함께 더욱더 중요한 거는 3만 2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전국 GRDP 비중이 2021년도 2.7%에서 2028년도에는 3.5%까지 상승해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게 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구 유입 효과, 바로 고용 창출 3만 2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요, 이 인구가 군산에 밀집이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달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도 필요하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권도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확장이 될 것이고, 자, 그러므로 해서 부동산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대단히 확장 부지가 제공이 가능한 대형 산단으로 확장성 면에서 단연 앞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정된 포항이라든지 울산 2차전지, 여러분들 땅이 없다고 합니다. 땅이 없어요. 기업들이 들어가고는 싶은데 땅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결국에는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땅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다른 지자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중요한 거는요, 아리백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앞으로는 여러분들 친환경, 지금 현재 왜 가솔린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친환경 기업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아리백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 전기 에너지 100%를 어떻게 친환경 자원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자원으로 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리백 캠페인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앞으로 향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새만금은 들어오는 순간
아리백을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리백이 실현 가능하고 부지에 대한 확장성까지 가능하고 저렴한 데다가 세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각종 세제 혜택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력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또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새만금은 미래형 교통수단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하이퍼튜브로부터 신흥공항과 신항만, 철도, 자율주행차 등이 모두 들어서게 됩니다. 자, 미래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바로 하이퍼튜브까지 들어오게 되면 신공항, 항만, 철도, 자율주행차까지 모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두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새만금, 여러분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새만금 투자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중개 또는 경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를 좀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다른 사업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정말 저렴한 가격 원가 수준으로 일부 토지를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새만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